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이번 화에 소개할 캐릭터는 검은 제츠입니다. 극 중에서 검은 제츠의 등장은 대부분 아카츠키 멤버보다 이르고 이타치와 키사메처럼 질풍전 전부터 얼굴을 보였고 대사도 있었고 또한 모든 아카츠키 멤버보다 늦게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인공들이 오츠츠키 카구야를 죽인 후에 마지막 적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캐릭터에 대해 한 번 또 한 번 반전을 겪었습니다. 처음 제츠가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은 단지 그는 이상한 외모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정찰형 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그가 검은 제츠와 하얀 제츠 두 개의 개체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은 제츠는 우치야 마다라가 음양둔으로 만들어낸 분신이고 하얀 제츠는 센주 하시라마의 세포로 만든 분신입니다. 그들은 마다라 대신 오비토를 감시하고 자신을 부활하게 하는 중요한 부하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에 다가가자 검은 제츠는 갑자기 자신의 주인을 죽였고 드디어 그의 진정한 신분도 드러났습니다. 오비토와 마다라를 끝까지 놀림거리로 만든 그는 바로 닌자의 조상님인 오츠츠키 카구야의 아이이며 닌자계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화에는 바로 제일 깊게 숨어있던 배후 검은 제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전에 검은 제츠가 오츠츠키 카구야의 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카구야의 아이는 오츠츠키 하구로무와 오츠츠키 하무라 뿐입니다. 그리고 검은 제츠는 1000년 전 카구야가 아들들에게 봉인당할 때 그녀의 소매 끝에서 튕겨나온 액체입니다. 그는 하구로무와 하무라와 달리 전혀 카구야의 힘을 이어받지 못했고 전투력은 매우 약하며 초주로가 한 방으로 그를 이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약한 검은 제츠는 어머니를 부활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카구야의 영혼과 육체, 차크라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영혼은 검은 제츠 본인이 카구야의 일부분이어서 쉽지만 카구야의 몸은 달에 봉인되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아들 하구로무와 하무라의 신체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차크라입니다. 알다시피 카구야는 바로 모든 차크라의 집합체지만 봉인을 당하고 그녀의 차크라는 하구로무가 전 인류에게 나눠졌습니다. 차크라를 전부 해소하려면 카구야가 무한 츠쿠요미를 발동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은 제츠는 무한 츠쿠요미를 발동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무한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길고 긴 세월을 보내며 기회를 기다려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구로무는 카구야가 영합한 신수를 9마리의 미수로 만들어 각지에 분산시켰고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아스라와 인드라입니다. 검은 제츠는 하구로무의 후대를 따라다니며 먼저 그들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형제가 싸우면서 우치야와 센주 일족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구로무가 남긴 비석의 내용을 무한 츠쿠요미야말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꿨습니다. 검은 제츠의 거짓말은 간단하며 효과적입니다. 비석은 우치아이 쪽 후대가 성물로 바뀌게 되었고 인드라의 전생자는 비석의 내용대로 아수라의 힘을 빼서 사륜안을 윤회안으로 진화할 때 육도 선인이 남긴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며 대신 무한 츠쿠요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제츠의 예상 밖으로 1000년 동안 역대의 인드라 전생자는 아수라의 전생자를 이길 수 없었고 윤회안을 개안하는 첫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드디어 우치야 마다라와 센주 하시라마의 시대가 왔지만 마다라도 하시라마에게 지게 되고 검은 제츠는 어쩔 수 없이 땅속으로 잠입하고 다음 전생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마다라는 자신이 패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자나기를 사용하여 되살아났습니다. 전의 전투 중 그는 하시라마를 물면서 약간의 센주 하시라마의 세포를 얻었고 마다라의 100년 동안의 배양으로 드디어 죽기 직전 윤회안을 개안하였습니다. 검은 제츠가 석비에 남긴 거짓말은 처음 사람에게 보였고 검은 제츠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붙잡고 직접 자신의 극본대로 연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얀 제츠의 몸에 붙어 마다라가 자신을 창조한 것처럼 연기하였고 마다라는 자신 의지의 화신인 검은 제츠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고 오비토에게 검은 제츠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3명은 모두 거짓말쟁이들로 검은 제츠는 마다라를 속이고 무한 츠쿠요미를 진행하게 하고 마다라는 오비토를 속여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고 오비토도 나가토를 속여 그의 힘으로 미수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비토와 나가토는 각자의 꿍꿍이가 있고 제일 단순하게 속게 된 사람은 바로 마다라입니다. 그 후 마다라의 수명이 다하여
검은 제츠와 오비토, 나가토, 코나는 다시 아카츠키를 구성하였습니다. 검은 제츠는 아카츠키에서 코드 해자로 되어 있고 밤 9시부터 12시를 뜻하며 바로 월출의 시간입니다. 또한 제츠와 무한츠쿠요미 및 카구야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 외의 해는 뿌리의 뜻이 있기도 하므로 하얀 제츠와 융합 후 그는 마치 식물처럼 변했습니다. 융합 후의 제츠는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하얀 제츠의 체내에 하시라마 세포가 있으므로 목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웃긴 건 마다라는 계속 하얀 제츠는 자신이 하시라마 세포를 나무에 심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그들은 과거의 인간들이며 검은 제츠가 그들을 벗겨낸 겁니다. 그리고 목둔으로 말하자면 하시라마는 목둔으로 천하를 평정하고 야마토는 목둔으로 녹화를 했는데 검은 제츠는 목둔으로 분재할 뿐입니다. 그의 목둔은 단지 몸에 자란 식물로 공격할 수밖에 없고 아카츠키에서 그는 대부분 정보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매번 전투가 끝나면 검은 제츠는 땅속에서 혹은 나뭇가지에서 나타나 결과를 나가토 혹은 오비토에게 알립니다. 제일 인상 깊은 건 바로 우치와 사스케와 이타치의 전투 중 검은 제츠는 처음부터 끝까지 멀리서 관전과 해설을 하며 1000년 동안의 음모가로서 그는 절대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가 발생하였고 그들이 7마리의 미수를 수집한 후 나가토가 직접 나뭇잎으로 가서 구미를 잡을 때 아수라의 전생자인 구미 인주력 나루토를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다라를 부활하기 위한 인술 윤회 천생술을 낭비하였습니다. 마다라는 무한츠쿠요미를 시작할 수 있고 카구야를 부활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고 만약에 마다라가 부활할 수 없으면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은 또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검은 제츠는 또 어떤 자가 부활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는 바로 예토전생을 장악한 카부토입니다. 물론 예토전생으로 부활한 자는 미완성품이지만 스토리는 이미 극본을 벗어났고 어쩔 수 없이 마다라부터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검은 제츠는 먼저 카부토가 우치하 마다라의 시체를 찾게 유도하고 자신의 몇 년 동안의 정보로 그를 위해 닌자 세계의 대부분의 강자를 찾아냈으며 매우 강한 예토전생 대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카부토와 오비토가 같이 고된 닌자 마을과 싸우게 만들고 목적은 바로 팔미와 구미를 얻는 것입니다. 닌자 대전이 시작하고 오비토는 검은 제츠가 각국의 대명을 잡아가길 바랐고 그들을 인질로 닌자들이 팔미와 구미를 내놓으라고 위협하려 하였지만 닌자 대군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검은 제츠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닌자 대군이 준비한 함정에 빠진 검은 제츠. 그는 미즈카게를 포함한 많은 강자와 만나게 되고 이때 검은 제츠는 이미 팔미와 구미의 존재를 감지하고 바로 오비토에게 알렸습니다. 오비토는 대명을 잡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검은 제츠가 계속 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그는 닌자 대군의 손을 빌려 마다라의 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검은 제츠의 첫 전면전. 그는 상대와 팽팽하게 대치하였지만 닌자도 7인방 중에 한 명이자 차기 미즈카게인 초주로를 만나자 한 방에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검은 제츠의 실력은 약해 보이지 않지만 정예 상급 닌자 수준뿐입니다. 그러나 초주로가 제때 확인 사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 제츠는 죽은 척하고 지하로 잠입하여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비토는 팔미의 촉수와 금각은각이 소유한 소량의 구미 차크라를 이용하여 어렵게 신미를 소환하고 육도 상태에 들어갔지만 닌자 대군에게 패하고 나루토에게 감화되면서 윤회천생으로 전투 중 죽은 자들을 부활하려고 할 때 검은 제츠가 갑자기 지하에서 기습하여 몸이 매우 허약한 오비토에게 들어가고 그의 윤회천생으로 예토전생의 마다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신의 한 수로 검은 제츠는 다시 모든 것을 계획대로 돌려놨고 부활한 마다라는 바로 9마리의 미수를 수집하고 나루토 체내의 구미를 포함하여 오비토보다 더 완벽한 육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나루토는 인주력이라 미수를 잃으면 죽어야 하지만 과거의 미나토가 구미를 절반으로 봉인했기 때문에 그의 체내에는 다른 절반의 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나토가 체내의 구미를 나루토에게 주려고 할 때 검은 제츠가 갑자기 나타나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제츠는 오비토의 윤회함과 구미의 차크라를 마다라에게 보내줬고 무한츠쿠요미가 발동되며 세계는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 파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은 설정이나 장면이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채널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스네그니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